안녕하세요, 고똥남 시돌입니다. 이번 영상은 3D 프린터 3강 시작할 거고요. 3강에서 배울 내용은 얼티메이커사의 큐라 프로그램 프린팅 설정 세부 방법 중에 품질과 외곽을 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출력했을 때 대충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.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. 요 시뮬레이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그 2강처럼 이제 똑같이 불러와서 셋업을 잡을 거기 때문에 요 주방용 행거 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습니다. 놓아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 파일이 불러졌으면 쉬프트로 좀 뷰를 잘 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여기 회전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좀 좌면에 잘 안착되게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놓을 거예요. 놓은 상태에서 다른데 클릭하면 여기 없어집니다. 이 상태에서 일단은 미리 보기부터 먼저 배우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. 슬라이스란 3D 프린터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는 기능이에요.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. 미리 보기 누르면 여기 유형 보기에서 레이어 뷰가 있죠. 요 레이어 뷰로 맞춰주세요. 그러면 요렇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세팅 값을 정해준 게 있는데 그 세팅 값에 맞게 이제 서포트라는 요 바닥에 요 부분, 실제 제품은 아니죠. 실제 제품은 아닌데 요것을 이제 제품이 공중에서 떠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요 이제 서포트라는 게 출력된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요 바닥에 빌드 플레이트라고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빌드 플레이트가 있으면 좀 더 이제 끼우뚱 거리지도 않고 출력물이 빌드 플레이트 위 필라멘트가 생성된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. 뭐 이런 내가 이제 설정했던 것들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, 그 다음에 요 레이어는 어떻게 쌓이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고 어떻게 보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. 오른쪽에 요것을 이제 바를 이렇게 당기면 밑으로 내리면 이 층 쌓인 그 내부까지도 볼 수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요 내부가 요렇게 쌓였다는 게 보이고, 좀 더 내려볼게요. 좀 더 내리면 여기 서포트는 지금 내부 체험이 요 정도밖에 안 됐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죠. 요런 식으로 이것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내부 체험이 어떤지 요런 거를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레이어뷰 오른쪽에 재료 색상이라고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라인 유형이라고 있어요. 요 라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이 라인 유형은 무엇을 뜻하나, 여기 이제 색깔 나오죠. 색깔 나오면 이동은 파란색이고 뭐 도움말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.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외벽이고 여기에서는 외곽,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내벽인데 여기 이제 도움말이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사실은 도움말은 아니고 서포트나 빌드 플레이트라는 제품을 생성시켜주기 위한 건데 이게 도움말로 바뀌어 있네요. 좀 이상하네요, 번역이.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 여기 내부 채워지는 내벽 같은 경우엔 요거구나, 초록색이구나. 그 다음에 외벽 빨간색 벽은 이게 외벽이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요런 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송 속도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이송 속도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속도를 여기 이제 세팅 값을 줄 때 프린팅 속도, 내부 체험 속도, 벽 속도 이게 다 달라요. 사실은 세팅 값이. 거기에 대해서 속도에 맞게 빌드 플레이트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을 처음에 지지해주는 바닥면이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니까 좀 짙은 파란색 쪽으로 점점 연할수록 이게 좀 빨라지는 거죠.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. 이송 속도에 맞게. 그 다음에 레이어 두께. 레이어 두께는 이 동글동글한 요 필라멘트의 하나의 두께예요. 하나의 두께는 전부 다 지금 똑같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잘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 뷰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품질에 대해서, 이 품질은 사실상 크게 그냥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하자면 층 높이는 0.2, 그 다음에 벽 두께는 1.2 정도 주면은 다른 거 건들 필요가 없는데,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배워보자면 이 층 높이란 무엇이냐. 일단 요 뷰를 다시 재료 색상으로 바꿔서 볼게요. 요 재료 색상으로 보면 이 한 칸 있잖아요. 층 높이 요 한 칸, 요 한 칸이 요 간격이
0.2mm라는 건데, 이 0.2mm에 대한 그 높이에 대한 간격을 정해주는 거예요. 저는 0.2 정도 주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.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품질로 가고 싶다고 하면 0.1 정도 주셔도 되고,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한번 해볼게요. 0.1 넣고 슬라이스를 해볼게요. 그럼 이게 좀 더 촘촘할 거예요. 촘촘하면 당연히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. 55분이나 걸려요. 대신에 요런 단차가 하나도 안 보이면서 좀 더 이쁜 출력물이 나오겠죠? 뭐 요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.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0.2로 타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레이어 높이는 웬만하면 그냥 층 높이랑 똑같이 갖추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요 선의 두께, 요 선의 두께가 뭐냐면 지금 보면 설명이 되면 한 줄의 두께, 일반적으로 각 라인의 너비는 노즐의 폭과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. 그냥 이것은 그냥 3D 프린터 스펙에 맞는 노즐이 있을 거예요. 보통 쓰는 게 0.4거든요 노즐이. 그래서 3D 프린터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선 두께가 나오거든요. 이건 3D 프린터 그 노즐 두께에 맞춰주시면 돼요. 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에 대한 설명은 넘어갈고요. 그 다음에 외곽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빌드 플레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이 제대로 출력되려면 이 바닥면에서 이제 요 필라멘트가 붙는 것보다는 필라멘트 위에 필라멘트가 붙는 게 조금 더 제품이 이쁘게 나와요.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일단 빌드 플레이트라고 바닥에다가 이런 이 줄들을, 필라멘트를 싹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. 두 번째 빌드 플레이트의 역할은 얘가 이제 바닥에만 놓으면 끼우뚱 거리거나 이게 좀 지지가 제대로 안 돼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. 3D 프린터가 이제 위에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면 흔들린 만큼 품질이 안 좋아지겠죠. 그래서 바닥에 꽉 붙이는 역할도 해요.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빌드 플레이트라는 게 요 바닥에 요렇게 이제 깔린, 다다다다다다 깔린 필라멘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이제 내부 외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이 외곽 같은 경우엔 지금 일단 벽 두께예요. 벽 두께. 요 벽 두께를 먼저 보면 요 벽의 두께인데, 외벽의 두께를 제가 한번 요것을 이제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색 구성표에서 이번에 라인의 유형으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외곽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내벽이 나오죠. 거기에 대한 외곽 벽, 요걸 말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0.4로 바꾸고 슬라이스를 해볼게요. 제가 1.1을 하는 건 제품이 이제 만들어질 때 1.2 정도면은 잘 안 부서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1.2로 하는데, 얘를 이제 0.4로 놓으면 당연히 출력 시간은 좀 더 짧아질 거예요. 짧아지는 대신에 안에 이제 채우는 요런 것들이 생기는데, 요 내부 채움이 이제 다시 이제 또 생성이 되거든요. 요런 식으로 내부 지금 이 벽이 0.4밖에 없으니까 0.4면은 선의 두께죠. 요 선의 두께만큼 이제 나오는 거니까, 이 필라멘트 두께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 내부를 채워주지 않으면 완전 허당이 되죠. 너무 말랑말랑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자동으로 내부를 채워줍니다. 이걸 인필이라고 하고요. 내부 채움이라고 여기 설정이 있는데, 요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요 외벽의 두께가 정해질 수 있고, 이 외벽의 두께는 작을수록 좀 더 이 출력물이 빠르게 나오지만 약하다,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뭘 이제 정해줘야 되냐면, 상단, 하단 두께, 그 다음에 레이어, 그 다음에 바닥 두께, 이렇게 나오는데, 맨 위에 지금 이제 이거를 쭉 볼게요.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부터는 노란색으로 하나 더 생기면서 위아래라고 이게 나와요. 이게 상단, 하단 두께예요. 아까까지는 0.4로 채웠지만 이제 0.4가 아니라 여기는 0.8로 채우는 거예요. 그럼 왜 끝부분은 이렇게 좀 더 일반 벽 두께보다 두꺼울까요? 당연히 끝부분은 최외곽 부분이기 때문에 꽉 안 채워주면 약해질 수 있죠. 그래가지고 일반 그 부분보다는 당연히 두껍게 갑니다. 근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벽 두께는 1.2로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. 벽 두께만큼 상단 하단 두께도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려요. 1.2면은 그냥 1.2로. 그 대신 0.4를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0.4로 굳이 주신다면 이 상단 하단 두께는
그보단 좀 두껍게 맞춰주세요. 그래도 상단 하단 두께도 제가 생각할 때는 1.2가 안정적이거든요. 그래서 굳이 좀 더 빨리 하고 싶다, 좀 더 뭐 내부를 좀 덜 채우도 약하더라도 괜찮은 출력물이다 하면은 벽 두께 0.4에 상하단 1.2 정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요번 영상은 마칠 거고요. 다음 시간엔 나머지 재료, 속도, 그 다음에 뭐 서포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